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 블록체인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그래비티의 박종열 CT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모바일 환경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래비티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CTO가 그래비티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래비티가 하려는 프로젝트는요. 우선 기존 그 앱 제조사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극복하겠다라는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래비티를 하나하나 조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비티가 탄생되기까지 그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이맘때쯤에 팀이 결성이 됐는데요. 네. 팀 구성으로 보면 우선 저희 대표님도 스타트업계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고 싶었고, 그럼 저희 운영이사님도 기획자로서 스타트업에 있었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의 개발자로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금 기술 수준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저희가 한번 무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메인넷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도전을 해보자 해서 다행히도 이제 그 아이디어가 컨셉이 잘 잡힌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그래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앞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고정관념을 깨려고 한다. 고정관념을 깼다. 또 이렇게 표현이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비티가 말하는 고정관념이란 무엇인지, 기존 블록체인에서 어떤 점을 변화시킨 것인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비티가 어떤 문제를 또 해결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사실 노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 노드들이 기존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 난스를 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고사양의 뭔가 이제 PC 자원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걸 탈피하고 모바일에서도 용량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CPU 성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노드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걸 또 장점으로 구축을 해 나간다는 게 저희의 이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드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인물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종열 CTO께서는요, 그래비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밟아오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들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새롭거나 의미 있거나 재미있거나 한 IT 서비스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에 되게 매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기술적으로 제가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가슴 뛰게 할 만한 내용의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주치기도.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행히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현실적인 기획이 나온 게 저로 하여금 이제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이걸로 좀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 스스로한테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좀 해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만들어 온 그래비티. 이 그래비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우선 이제 각각의 노드들 군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노드라고 해서 이름이 뉘앙스대로 이제 좀 작은 형태의 노드 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참여해서 형성하는 노드군.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노드라고 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사양과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PC나 아니면 그 집에서 안 쓰고 있는 태블릿, 노트북 이런 게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매크로 노드.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다시피 성능이 이제 좋아야 되는
슈퍼노드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역할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게 하면서 네. 예, 하나의 이제 뭐 그동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속도라든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비티의 플랫폼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구현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실사용자들은 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실사용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릴 때는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집합군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이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드가 10대가 모였으면 10대가 성능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그거 이상으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이제 던져지게 되면 그 아래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 저하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드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언제든지 참여를 시켰다가 뗐다 하는 구조로 부하가 걸리는 게 많이 트랜잭션을 던지는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스마트폰도 많아지니까 네. 속도가 안 떨어진다라는 이 이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실제 저희 서비스가 활용이 돼서 쓰시다 보면은 네. 그런 안정적인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빠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건 진짜 블록체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나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사용자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사용자들은 이게 자기 휴대폰에 저희 그래비티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 의식하실 필요 없이 네. 저희랑 제휴가 되어 있는 기존의 앱 서비스를 설치하면 노드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지갑을 설치하셔도 노드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기존의 노드가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컴퓨팅 자원을 많이 막 써서 막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내 휴대폰을 배터리 소모도 있고 내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그게 또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손본 게 있어서 그때그때 할당해서 참여를 시켰다가 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작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비티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다른 그래비티만의 차이점 또 특별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설계할 때 스마트폰을 노드로서 넣는 거에 대해서도 기존에 용량도 어떻게 제한적일 텐데 그걸 어떻게 넣지? 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뭐 제네시스 호이스팅이라는 기술적인 뭐 아이디어적인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선의의 노드를 악의적인 노드와 구별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큼 스마트폰에 사실 주소록을 긁어오거나 그러면 주소록마다 전 세계 인구를 다 뒤져도 저와 같은 형태의 패턴을 가진 사람은 하나나 둘도 아닐 거예요. 네. 하나로 디지털 지문같이 압축되거나 아니면 통화 패턴을 이제 보면은 통화는 상대적으로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기록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변조 시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게 실제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가상 머신에 의해서 가짜로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건지를 구별하는 형태를 제가 필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알고 있는 바로는요. 그래비티가 현재 메인넷 개발을 진행 중인 걸로 들었어요.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또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 저희 로드맵상에 이제 보면 2020년 내년 이제 4, 4분기 연말에 테스트넷 이후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 그간의 다른 프로젝트를 이렇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자금을 끌어 모았어도 스캐밍이 뭐니 이렇게 결국에는 안 좋은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팀이 그 투기나 투자의 그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본인이 하려는 거에 묵묵히 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혼다에서 이족 보행을 세계 최초로 냈을 때 아시모였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 충격적이었거든요. 오. 그리고 그게 10년에 걸쳐서 개발된 내용이다. 네. 근데 그 뒤에 한국 카이스트에서 3년인가 4년 만에 휴보가 이족 보행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럼 저는 10년의 프로젝트를 4년에 줄였다라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에 혼다가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낼 때 10년이 걸릴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포기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네. 안 되는 걸 뭐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게 초등학교 교보제로 로봇들이 다 이족으로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걸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다음에 그 초심, 그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과제에 대해서 또 마음가짐을 네, 같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거를 이제 둘러둘러 거군요. 설명하다 보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D앱을 유치한다. 네네네. 이 점도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래비티만의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한 그래비티는 어떠한 전략을 또 갖고 있을까요? 사실 전략이라는 게 저희만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에서 앱을 D앱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게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메인넷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앱 제공하는 서비스 그들 유저들한테 맞춰서 니즈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네. 맞춤형? 네, 이렇게 뭐 그렇게 또 표현해도 좋게 괜찮을까요? 표현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비티의 토큰 이코노미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비티만의 토큰 이코노미? 네, 저희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네. 암호화폐를 당연히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역할군에 따라서 보상 적용이 좀 달라요. 그 마이크로노드라고 하는 스마트폰끼리의 합의를 하는 구조는 사실 컴퓨팅 자원을 끌어다 쓰는 면도 있지만 제가 그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서 남의 컴퓨팅 자원을 쓰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끼리는 서로 그냥 퉁치는 쌤쌤하는 형태의 수수료가 없는 형태로 설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나 아니면 슈퍼노드 같은 좀 일정 이상의 컴퓨팅 사양이 필요한 거는 거기에 맞는 이제 보상 형태가 주어지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그때 조금 뭔가 GBT 저희 그래비티 코인을 많이 받겠다고 하면 매크로노드가 좋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저장 공간을 지속적으로 계속 용량 하드디스크를 붙여서 안정적으로 그냥 확보하고 싶다. 조금일 수는 있지만 그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슈퍼노드에 붙는 뭐 이렇게 보상안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거는 컨셉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저희 퍼블릭 환경에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래비티가요. 올해 초에요. 중국의 제네시스 그룹과 MOU 소식이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네. 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비티의 파트너십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나요? 우선 말씀하신 제네시스 그룹이랑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블럭크래프터스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마케팅 쪽, 그다음에 보안 관련돼서는 이제 펜타시큐리티도 저희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뭐 아웃소싱 형태긴 하지만 그래도 파트너십이라는 게 좀 더 어감상 그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게 좀 긴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 그런다고 이게 서로 건전한 파트너 그러니까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잘 진행은 되고 있어서 네. 뭐 그래도 좋은 뭐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그래비티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 그리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중앙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블록체인 세상이 오면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가 꿈꾸는 가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부딪혀 가고 있는 또 시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이걸 굳이 구분짓지 않더라도
본인의 서비스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그게 온다고 믿고 있고 그게 좀 더 저희를 통해서 앞당겨지거나 혹은 그 다른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의 좀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를 바라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그 꿈꾸는 목표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길 네네네.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까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냥 초심 잃지 않고 그다음에 외부의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또 자극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네. 저희는 사실 메인 넷이면은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명거리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비티의 박종일 CT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